살살 이쁘게 주변을 정말 예리하게 깎아냈습니다. 근데 아무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길 만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점과 색소를 최대한 흉 안 지게 빼는 법 2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첫 번째, 점 색소를 흉 안 지게 빼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점의 깊이에 따른 분류와 치료 접근에 대해 알아봤고, 두 번째, 점이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점 색소를 흉 안 지게 빼기 위한 치료 방법과 사후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하는 의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과 시술 후 환자분들이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술하는 의사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점세포가 첫 번째, 표면에 있는 경우, 두 번째, 중간층에 있는 경우, 세 번째, 깊이 있는 경우로 나누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층별로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있지 않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했냐면 이런 식으로 표면에도 좀 있고 중간에도 좀 있고 깊게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점세포가 표면에만 주로 있는 경우, 즉 주근깨나 표면성 잡티 같은 경우에도 표면만 살짝 날려주더라도 색소가 이쁘게 빠질 수 있습니다. 마취연고를 바르고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 등으로 깎아서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은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벽돌이라는 피부 각질 세포가 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피부고 그 사이사이에 깨랑 콩처럼 붙어있는 것이 색소, 즉 멜라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벽돌, 즉 피부 각질 세포의 손상을 적게 주면서 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Q스위치 532나노미터 파장대 레이저, 여기에는 피코 레이저와 나노 레이저 방식이 있는 거고, 694나노미터 파장의 루비 레이저, 755나노미터 파장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등으로 멜라닌에만 선별적으로 흡수율이 높은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이저의 파장대별로 멜라닌이나 수분이나 헤모글로빈에 대한 흡수율이 차이가 나는데, 앞에 언급한 이러한 레이저들은 멜라닌, 즉 색소에 대한 흡수율이 높은 파장대이기 때문에 표면에 있는 색소의 레이저가 잘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점세포가 깊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가 문제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무조건 멜라닌에 대한 흡수율이 높은 레이저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색소에 대한 흡수율이 너무 높아버리면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표면에 있는 색소에 우르르 흡수되기 때문에 깊이까지 도달을 못하겠죠. 거기에 심지어 표면에 우르르 흡수가 되면서 표면 쪽이 자극을 받으면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심해진다거나 기미가 올라온다거나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IPL 레이저 계열을 하고 기미가 더 심해졌다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것과 비슷한 원리로 표면 쪽에 있는 색소를 제거하려다가 안쪽에 있는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들인 것입니다. 물론 IPL도 특정 파장을 나오게 해서 기미치료에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표면부터 깊이까지 혼합돼서 있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가 치료가 어려운 것이고 표면을 처리하고 깊은 부위까지 처리하는 의사의 노하우가 필요한데 이것은 치료하는 주치, 피부과 선생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의사가 알아야 하는 내용까지 알아야 돼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첫 번째, 표면성 점세포를 날리기 위해서는 점세포의 흡수율이 높은 레이저나 또는 점세포 주변을 깎아서 치료가 들어가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주변 조직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점, 색소 부분 중에서 표면성 점세포를 막 몇 억짜리 최고급 피코 레이저로 막 딱 때려서 점세포의 레이저가 표면의 멜라닌 부분에 쭉 하고 먹었습니다. 자, 그 후에 살짝 딱지가 앉았는데 예를 들어 집에 가는 길에 손으로 그냥 건드려서 다 떨어지면 그 부위에 염증 후 색소 침착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최고급 어뷸 레이저로 살살 이쁘게 주변을 정말 예리하게 깎아냈습니다. 근데 아무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길 만한 이벤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표면성 점세포를 제거하는 시술을 할 때는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표면성 점세포를 제거하는 방식 중에 레이저 종류를 전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시술 직후부터 표면에 딱지가 생기는 레이저가 들어갔다. 즉, 시술 직후부터 딱지가 생겼다. 이러면 딱지가 최대한 늦게 떨어져야 됩니다. 자, 딱지가 붙어 있는 동안은 안쪽에서 상처가 아무는 운드 힐링 과정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최대한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보습입니다. 즉, 딱지가 떨어지되 촉촉하게 보습이 된 상태가 유지돼야 딱지가 오래 남아있고 또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건조한 시기에 나무에 붙어있는 나무 껍데기를 비유해 봅시다. 바짝 말라있으면 손으로 톡 건드리기만 하면 툭툭 덩어리가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촉촉하게 나무 표면에 물이 묻어있다면 툭 덩어리째 떨어져 버린다거나 아니면 쉽게 마찰로 떨어지지 않겠죠. 자, 근데 제가 진료를 볼 때 또 무조건 보습을 열심히 하세요, 재생크림을 열심히 바르세요 하며 환자분들이 그 딱지 생긴 부위에 열심히 막 계속 바르다가 또 금방 딱지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하면서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안을 할 때 딱지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세안을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너무 빡빡 밀거나 샤워기로 막 수압을 높여서 딱지 부분에 세게 때리지 마시고 세안제는 거품으로 부드럽게 딱지 부분에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세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CO2 레이저나 어뷸 레이저로 깎아서 빼는 경우는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 보습, 두 번째 밀폐, 세 번째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보습이 중요한 이유는 상처 부위가 마르게 되면 딱지나 가피 현상이 잘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상처의 구축과 같은 현상이 잘 올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는 보습이 중요합니다. 즉, 깎아서 제거를 한다면 딱지가 최대한 안 생기게 되는 것이 좋은데 딱지가 생겨버린다면 일단 빨리 뜯지 말고 오래 저절로 보습하면서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밀폐인데 밀폐는 즉 외부 물질로부터의 밀폐, 즉 세균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가끔 보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환자분들이 상처를 덩그러니 오픈시키고 계속 보습제만 덧발라주면서 외부 물질에 노출을 시키고 또 보습된다는 물질이라고 자극성 있는 물질을 혹시나 발라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보습을 열심히 했는데 외부 물질이 아물지도 않은 상처에 침투돼서 각종 반응을 유발하거나 바르는 동안 아니면 그 외의 시간에 외부 물질로부터의 감염이 될 찬스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처의 단계에서 아직 피부가 충분히 다치지 않은 상태인데 누가 보습이 중요하대 라는 말만 듣고 계속 무엇인가 초반에 계속 덧발라주면 밀폐 단계를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서 초반에 상처 치유가 잘 안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자외선 차단이 중요한 이유는 전 뺀 것은 어떤 상태냐, 즉 결국에 피부의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이 햇빛을 쬐어주면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데 뚜껑이 열린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기겠죠. 자, 근데 문제는 진물이 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피부가 충분히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르는 선블럭 제형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에 의한 자극 반응이 더 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장벽이 회복될 때까지는 듀오덤이나 재생 테이프를 사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자외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장벽이 회복된 이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심부에 있는 점세포를 제거하는 시술을 할 때는 앞에서 말한 표면성 점세포 제거 방식처럼 너무 멜라닌에 대한 흡수율이 높은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심부로 들어가기 전에 표면에 있는 색소의 우르르 레이저의 에너지가 먹게 돼서 깊이 투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멜라닌의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적절한 파장대를 선택해서 사용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게 낮은 출력으로, 두 번째, 깊이 들어가는 파장대로, 세 번째, 횟수를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하는 방식이 레이저 토닝이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토닝은 앞에서 말한 표면성 점세포를 제거하는 방식보다 환자의 주의사항이 훨씬 적고 환자분의 부주의로 확 악화가 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점세포들도 레이저 토닝 방식으로 안전하게 빼는 방법이 앞으로의 추세이고 저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거하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즉, 깊은 층의 색소 부분을 치료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피부 표면의 장벽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거나 손상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사우나 같은 뜨거운 증기로 피부 표면에 자극을 주는 것을 피하고 보습제를 적당히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레이저 토닝 시에는
표면성 점세포 제거 시처럼 그렇게 굳이 막 재생크림을 비싼 것까지 써서 발라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점, 색소를 흉한지게 빼는 법과 사후 관리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점 빼는 관리법 영상을 올린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 상처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뭐를 며칠간 붙여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상태를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점 제거에도 이것을 디오담을 붙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디오담을 떼고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낫는지 아니면 딱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안 떨어지게 해야 하는지 피부 상태에 따라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근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병변을 잘 보여주시고 상담을 잘 들으시면서 사후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